2020년 8월 11일 화요일 밤 9시 40분입니다. 예, 이제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대가 되면은 피곤해서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찍게 될 메시지는 제가 언젠가 유튜브를 찍게 되면은 이 주제를 한 번은 꼭 말해야지, 기록으로 남겨야지 하던 내용이었는데, 되게 민감하다면 민감할 수 있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제가 왜 좀 미뤘나 하면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했거든요. 원래는 전라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잡아보려고 하다가, 그러면 뭔가 지역상에서 딱 대척점에 놓여 있는 경북 경주에 살고 있는 제가 마치 전라도를 배격해야 될 지역 또는 뭔가 경계해야 될 지역 이렇게 느껴지게 될 것 같아 가지고 제목을 그것보다는 그냥 조금 더 부드럽고 객관성 있게 하려면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을까 싶긴 합니다. 사실은 전라도 사람들에게 하는 게 좀 더 구체적이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원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저희 집안만 하더라도 민주노총, 있고, 또 저희 친형만 하더라도 대놓고 자기가 좌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차라리 대놓고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참 좋더라고요. 진보다 이런 이야기 쓰는 거 말고. 그 다음에 저랑 되게 친한, 저 혼자 친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오고 있는 아는 형님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저는 한국에 보수정당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은 어쨌든 이제 더불어보다는 약간 오른쪽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 자유한국당, 지금은 통합당인가요? 돼 있는데 자유한국당에는 책임당원이라는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권리와 책임, 요것만 해도 각 당의, 두 당의 색깔이 좀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은 흥미롭게 제가 들었습니다만, 회비도 많이 내는 그런 친한 형님도 있고 해서 말을 되게 제가 잘못할 말을 할 건 아니지만은 조금 꺼려지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신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유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찍으려고 하다가요.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붙었잖아요. 더불어라고 하는 말은 그 통혁당의 주범으로서, 그러니까 그때 사형당한 사람들이 경북, 제가 살고 있는 경주 바로 옆 도시가 이제 영천입니다. 차로 30분밖에 안 걸려요. 거기에 출신인 김종태, 그리고 김종태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김질락이라고 합니다. 김질, 리을 받침에, 그리고 락. 그러니까 김질락의 삼촌, 작은아버지가 김종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명숙 씨의 남편 박성준인가요? 예, 그분도 통역당 사건의 주역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영복 이렇게 있죠. 신영복 씨는 육군사관학교 교수였습니다. 교수이기도 하고 서울대 출신이고 머리가 비상하다고 들었습니다. 박헌영도 머리가 좋았다고 하니까 머리 좋은 거하고 사상의 어떤 방향하고는 다릅니다. 통진당의 이정희 씨도 어디 머리 나빠서 그렇게 하고 있겠고 하겠습니까? 북한에도 김일성 대학교가 있고 김책대학교 있고 중공에도 북경대학교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다 있는데 방향이 잘못 잡히면 이제 천재성을 가진 머리가 이제 잘못 쓰이게 되기도 하는 거죠. 신영복 씨가 전향서라고 냈지만 그건 이제 가짜죠. 나와가지고는 성공회대를 중심으로, 그리고 자기가 이제 더불어 숲이라고 하는 서클이라고 할까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계속 자기의 어떤 좌익적인 사상을 배양하는데 힘을 쓰다가 세상을 뜯는 사람이고,
손혜원 씨 아시죠? 손혜원 씨. 목포의 그 부동산 건 때문에 시끄러웠던 그 여성 있잖아요. 그 손혜원 씨가 네이밍 만드는 전문가라 그래요. 일 실력만큼은 탁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분이 이제 더불어 숲이라고 하는 신영복의 서클 이름에서 모티브를 따가지고 지어붙인 이름이 이제 더불어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말하자면 더불어 괄로 치고 신영복 민주당인 겁니다. 신영복은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하는 자생적인 간첩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민주당 앞에 간첩 이름이 붙었잖아요. 간첩민주당이 되는 거죠. 이름만으로는 간첩 행동했다 안 했다 저는 그거 이야기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름만으로는 간첩 이름을 지금 붙여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되겠습니다. 교보문고에서도 신영복 살아있을 때 뭐 그런 행사 많이 했습니다. 교보문고에서도 하고 알게 모르게 신영복 글씨체는 어깨동무체라고 해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장사상륙작전을 기념하는 그 배 모양의 바다에 좀 걸쳐져서 만들어지는 선상 기념관이 지금 오픈했거든요. 마지막에 페인팅 마킹을 할 때에도 그 배에 마킹하는 글씨체 도안이 시안이 경북일보라고 하는 신문에 나왔는데 경북신문이라고 하는 경북일보가 있고 경북신문이 있습니다. 경북신문에 나왔는데 놀랍게도 신영복 글씨체로 해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그 영덕군청에서 관할하거든요. 영덕군청에 제가 얼른 전화를 해가지고 담당 공무원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고 그 글자 도안을 간첩 글씨체를 할 뻔했던 것을 바꾼 경험도 제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했던 이 피해 기록에 그 간첩 글씨체를 새기는 걸 차마 제가 어떻게 두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바꾼 바가 있습니다만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우리 생활 속에 간첩 글씨체가 침투해 있습니다. 울진, 군, 포항시 이런 데서 공식 행사를 할 때도 아는지 모르는지 그 글자체를 자꾸 가끔씩 쓰길래 제가 경북도청에다가 민원을 넣어서 경상북도 16개 시, 군에 다 하달되어 가지고 그런 글씨체가 있는 거를 경계하라라는 그 내용으로 그 전문이 전달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다 감사하게도 답장이 왔고 그 글자체가 있는지 몰랐다. 그런 게 있으면은 가려 쓰겠다라는 답장이 다 왔는데 청송군에서만큼은 인사과였을 겁니다. 그 글씨체는 예술적인 미적인 차원에서 봐야지 그걸 시대착오적이게 간첩하고 연결해 가지고 보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공무원의 답변을 제가 딱 한 군데 경북 16개 시군 중에서 청송에서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가까웠다면 제가 좀 찾아가서 청송군 수님을 좀 만나 뵙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만큼 약간 짜증이 났던데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이 어떤지는 이제 파악이 되셨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친일파를 대거 기용하고, 그러니까 청산하지 않고 대거 기용해서 자기들끼리 호의호식하고, 있는 자들만 옹호하고, 없는 서민들을 피를 빨아먹고, 자기들의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지금 와가지고는 늘 북풍몰이 또는 반공만 외치면서 계속 왔는 썩어 빠진 집단들이다. 이런 게 아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주 5.18에 전두환이라는 악마가 가서 학살을 했다. 뭐 이런 구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까? 제가 다 잘 파악하고 있는 거 맞나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땅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군사 독재, 군부 독재 탄압에 항거하면서 이 땅에 민주제도를 심는데 목숨을 걸고 달려온 사람들이다. 뭐 이런 그 플롯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승만 정권이 친일파를 다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승만 정권 출범 당시에
내각은 전부 다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한, 그러니까 항일에서 이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유공자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에는 우리가 보통 독립운동 하는데 독립운동이 아니라 그 용어가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독립은 바로 건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인디펜던스. 그러니까 해방운동이라고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항일운동이라고 해야 되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복회라고 하는 이름 저것도 잘못되었고 독립유공자라고 하는 명칭도 잘못되었습니다. 그 항일운동 세력에는 진영이 몇 가지가 나뉘는데요. 자유주의자들,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 그 다음에 낭만적이라고 할까요? 순수한 민족주의자들 이렇게 있고요. 민족주의자들은 당연히 감정적인 공산주의자가 될 그 구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산주의 세력들은 이 땅에 공산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내세웠던 게 바로 민족 감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민족 감정으로서 안티테제로서 적으로 상정한 것이 바로 반일 감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원래 민족을 내세우는 파시즘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1차 대전을 겪어오면서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계급 투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민족 감정에 빠져들어가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일단은 저 민족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가지고 파쇼 집단을 먼저 꺾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민족주의자들을 다시 숙청하는 식으로 두 번에 걸친 싸움을 벌린다라고 하는 전략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이 한반도의 공산주의를 이식을 할 때에도 공산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공산당이 없습니다. 노동당이라고 해요. 또는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원래 씁니다. 원래 써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하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지만 민주주의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들이 내세우는 대표적으로 북한의 매체가 우리 민족끼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경주에도 있습니다. 뭐 결의 하나 또는 민족 어쩌고 타령하는 또는 민주라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자유민주 제도라고 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색채를 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흘러내막이 있고요. 아까 우리 이승만 정권을 말씀드렸지만 그 대척점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원회 창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건국이라고 합시다. 그때 당시에 그 북한의 내각은 모조리 친일분자였습니다. 친일분자 중에서도 우리가 친일 이야기하지만 그 결이 다릅니다. 그냥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있을 뿐이고 또는 아주 악질적인 앞장서서 완장차고 했던 그 부역했던 친일파들이 또 있죠. 그 다른 겁니다. 내용이. 당시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36에서 40세 전후였기 때문에 일본의 통치 기간이 36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 뜨면 일본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때 살아낸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선하고 비교해서 일본이 낫니 조선이 낫니 그 이야기는 일단 번외로 하고요. 그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질적인 친일 부역자와 그냥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을 친일파로 내모는 거는 이건 다르죠. 그 악질적인 친일 분자들이 북한 내각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김정은의 승용차는 일본 차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죽었던 박원순 씨도 렉서스를 탔다 그래요. 남북 똑같죠. 일본 선호하고 일본 제품 사고 지금 박영선 씨인가요? 그 자녀는 일본에 있는 엘리트 학교에도 보내서 공부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뭔가 정치적인 지지 세력을 얻기 위해서 가장 잘 써먹는 게 바로 반일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일 감정이라는 거는 그렇게 쓰여지고 민족 감정이라는 것도 그렇게 쓰여집니다. 다음 박정희에 대한 지지율은요. 박정희에 대한 지지율은
80%에 육박하도록 나왔습니다. 강제로 한 게 아니라 투표에서. 그리고 박정희는 투표에서, 선거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앞전 시대 때 고무신 선거다, 막걸리 선거다, 그럴 수 있죠.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선거제도라는 걸 접했던 이 땅의 사람들 아닙니까? 특히 여성들은 건국과 동시에 참정권이 바로 주어졌죠. 미국도 건국 이후에 140년 가까이 지나가지고서야 여성에게 주어진 참정권을 이 땅 여성들은 바로 획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용법을 잘 모르죠. 그 다음에 시장 경제라는 거, 자기의 소유권이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소유하게 되고 운동을 하게 돼서 몸이 우뚝 서고 자립을 하게 되면은 고무신 같은 거 안 받아 먹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 받고 했는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찌들어 있던, 수천 년에 찌들어 있던 그 노비건성이 저는 아직까지 덜 벗겨졌다고 약간의 느낌이 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그때는 고무신 선거, 뭐 막걸리 선거가 있었지만은 그 뒤로 박정희가 그런 말을 했었죠. 먹고 살만해지고 경제력이 올라가면 민주주의는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때 가서 한번 봐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땀 흘리고 자유를 약간 보류하면서 일궈놓은 성장은 분명히 우리 후손들이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가서도 내가 원망스러우면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고 하면서 산업화를 일구면서 달려왔던 게 박정희입니다. 박정희고, 5.18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가 하겠지만은, 박정희 유신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신 독재. 좋아. 그 앞전까지는 좋아. 인정하겠어. 워낙 없던 곳에서 박정희가 애쓰긴 애썼어 라고까지 인정을 조금이라도 하신다면은 그 뒤에 유신은 또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지만 특히나 그때는 안보와 경제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베트남전이 일어나고 있었죠. 이제 동남아로 이제 공산화 물결이 계속 다시 또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6.25 전쟁 이후에도. 지금도 저는 6.25 전쟁은 2차 대전의 뒷설거지라고 보거든요. 6.25 전쟁이 2차 대전의 뒷설거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연합했던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이 기축국가였던 이탈리아, 독일, 일본을 상대로 어쩔 수 없이 연합했던 이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이 다시 격돌을 하게 된 뒷판인 거예요. 6.25 전쟁이.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체제전쟁, 정말 전선이 확보되지 않는, 피하 구분이 되지 않는 이 진지전이라는 이름 굳이 좀 빌려봅시다. 그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게 지금 한창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도 저는 6.25 전쟁의 후반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공산화 물결이 동남아로 퍼져나가고, 이 땅에도 김신조 일당 아시죠? 1.21 사태, 그것보다 또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130명인가요? 쳐들어왔습니다. 아주 대규모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원래 2명, 3명 이렇게 조금씩 침투하는 간첩 또는 게릴라 전술에서 바뀌어가지고, 그게 이제 모택동의 공산화 전략이거든요. 모택동. 한 동네를 점거하거나, 이 구역을 점거해서 해방구를 만들어버리고, 거기서 또 다시 퍼져나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제 모택동의 공산화 게릴라 전술입니다. 그걸로 전술의 양상이 바뀔 때예요. 그게 있었죠. 그 다음에 푸에블로 납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순서가 약간 틀릴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닉슨 독트린이라고 있습니다. 닉슨 독트린. 닉슨 대통령이 괌에서 발표를 하기를,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각자 도생해라. 동맹이라고 맺어져 있어도 정말 치명적인 어떤 그 위협이 아니라면 각자 알아서 하라라는 거죠. 치명적인 위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이 한반도의 좁은 땅덩어리에서는. 그래서 박정희가 굉장히 위협을 받았던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중화학공업을 완성해야 될 시점이었기 때문에 유신을 발표를 했던 겁니다. 야, 박정희 네 앞만 좋아해도 편들어준다고 너무 애쓰지 마라고 하시지 말고, 그때 정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때 같이 터진 게 바로 통혁당 사건입니다. 68년도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오는 각종 침투 전술과 발을 맞추어서
이 땅에 자생적인 간첩 조직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석기와 똑같은 겁니다. 일어나려고 했던 겁니다. 지하당이. 그게 통역당 사건입니다. 그게 통역당 사건이에요. 그 주역이 신영복입니다. 그리고 그 신영복의 글씨체를 지금 청와대에 보면은 걸어놓고 공식 행사에, 메인 행사에 씁니다. 장군 진급식 할 때도 그 안중근의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거의 글자조차도 신영복 글씨체로 다시 싹 마사지를 해가지고 걸어놓고 대한민국 국군의 진급식을 하는데 장군의 진급식을 하는데 삼정금이란 걸 주지 않습니까? 간첩 글씨를 걸어놓고 간첩을 존경한다고 하는 대통령이 국군 장군에게 진급식을 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간첩 앞에서 국군이 진급식을 해요. 놀라 까무러칠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18. 5.18은 전두환이 경상도 군인들이 뭐 전라도 사람들 시를 말리러 온다. 전두환이라는 살인마가 전라도 사람들을 학살했다. 막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TV만 틀면 광주 5.18에 관련돼서는 군인들이 시민들 때리는 장면밖에 안 나와요. 이 장면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5.18이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김대중 내란 사건이었습니다. 김대중 내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그 대학 세력들의 힘을 입고 전국 단위에서 일제히 봉기해서 일어나고 김대중이가 민주국가 선포 이런 식으로 하기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내란 사건인데 전두환 내란 사건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180도 뒤집어버린 사건입니다. 뒤집어버린 그 역사입니다. 근데 광주 5.18 이야기 계속 하자면은, 그때 이휘호 여사의 가방에 내각 명단이 있는 게 발각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다 있어요. 자, 어쨌든 김대중 선상님이라 칩시다. 민주 열사라 칩시다. 광주 5.18, 5.18 말고 5.15, 5월 15일 날 남대문 일대에서 벌어진 극렬한 데모 현장, 경희대 학생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대통령 하고 있는 문재인 씨가 경희대 출신이에요. 그때 전투 경찰들을 향해서 버스 돌진해서 깔아뭉겨 죽였거든요. 깔아뭉겨 죽였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이 광주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대구 10월 폭동, 그 다음에 제주 4.3 폭동, 제주 4.3 폭동 지원하라고 명령 받았는데 오히려 반란을 일으켜버린 여수 순천 국군 14연대 반란 사건, 요걸 이제 3종 폭동 세트라고 보지만 저는 사북 탄광 사태가 광주 5.18 전개 과정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언제든지 경제난이 일어날 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죠. 제주 4.3 때는 어떻습니까? 3.1운동 기념행사를 할 때 말을 타고 있는 경찰관의 말이 놀라뛰면서 어린애를 치게 되고 그 어린애 왜 쳤냐고 하는 걸로 시비 삼아가지고 경찰서를 습격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4월 3일 폭동으로 이제 점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린이 말이 왜 쳤냐고요?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경찰이 타고 있던 말에 항문에 쇠꼬챙이로 쑤셔버린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당연히 놀라서 날뛰죠. 그러면서 발에 채여가지고 애가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 애는, 지금 애는 아니죠. 어르신이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났습니다. 그분들의 친구들이 다 증언하고 그런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빌미로 뒤집거든요. 사북탄광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다 못 살고 다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그때 그 시점이 아까 제가 박정희의 유신을 이야기했지만 세월이 좀 나온 상태에서 사북입니다. 박정희의 유신 때 박정희 잘 커버를 했습니다. 근데 박정희라는 사람은 경제력을 북한과 남한이 크로스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북한에는 일본이 남기고 간 군수물자 공장들 많이 있었거든요. 6.25 전쟁 때도 거기서 따발총을 만들어서 쳐내려왔던 거거든요. 물론 소련의 지원도 있었지만 중공과. 어쨌든 그때
북한 지역에서는 그 쓰다가 일본이 남기고 간 그 기계 덩어리들 관리하고 그거 다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리는 하고 그냥 계속 빼먹고 쓰다가 내용 연수가 끝나버린과 동시에 경제력이 급전직하로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 밥에 고깃국이라는 약속은 결국 못 지키는 거죠, 아직까지. 박정희는 이렇게 치달아 올라갔던 겁니다. 박정희가 치달아 올라갈 때 모택동이라고 하는 바보 등신이 문화혁명, 대약진운동 이렇게 하면서 똥볼을 차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의문의 일성을 준 역할을 한 게 또 모택동이기도 해요. 어쨌든 경제력이 크로스되면서 북한이 굉장히 위협을 받았던 겁니다. 왜? 대남 거짓 선전할 게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다시 쳐내려가서 무력으로 점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노선을 바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시대가 나오다가 8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박정희가 70년 후반에 암살을 당하고 난 뒤에 절호의 찬스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시 사북 탄광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부마 사태도 광주 사태도 세 개를 한 세트라고 봅니다. 앞전서 말씀드렸듯이 대구 폭동, 제주 폭동, 여수 반란, 요 세 개가 3세트이듯이 한종 세트이듯이 사북 탄광, 부마, 광주가 한 세트인 겁니다. 사북은 북한 지역과 가깝기도 하고 아주 고립되고 해방구로 만들기도 좋았지만은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한계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부마도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광주가 성공해 버렸어요. 왜? 김대중을 석방하라라고 하는 구호가 먹혔던 겁니다. 김대중, 호남의 자식이다, 호남의 민주열사다, 호남의 아들이다, 가두었다. 그리고 전두환이라는 악마를 하나 만든 겁니다. 전두환은 그때 당시에 지휘체계 짬밥도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전두환에 대한 오해를 좀 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두환이 그렇게 악마가 아닙니다. 전두환도 박정희가 그때 당시에 동남아로 뻗쳐나가고 각종 국내로 공격해오던 공산 세력들을 잘 커버했듯이 전두환도 그 시대를 나름 커버하고 경제력을, 전두환 때 동네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을 때였습니다. 우스갯말이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렇고요. 광주 5.18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5월 15일 날 정경을 밟아 죽이는 버스 돌진 사건 같은 게 광주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지휘관이 그때 당시에 병사들 그리고 하사관들은 아예 실탄 지급이 안 된 상태였어요. 지휘관이 자기 부하가 치여 죽는 걸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돌진해 오는 버스의 타이어를 향해서 발포를 한 게 바로 그 첫 발포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실체입니다. 그게 아니라 화려한 휴가, 저는 화려한 휴가를 화려한 구라라고 합니다. 화려한 휴가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군인들이 일렬로 서서 집단 발포를 하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 픽션입니다. 영화 감독도 인정한 겁니다. 픽션입니다, 그것은. 네. 그러고 난 뒤에 육군 24단이 계엄군으로서 광주에 진입하려고 할 때 그 정보를 미리 알아채고 몽둥이를 든 연고대생이라고 알려진 낯선 500에서 600명의 청년들이 광주에 왔습니다. 환영식도 있었어요, 실제로. 광주 분들은 잘 들으세요. 이상한 미심쩍은 구석들을 면책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건 아니야 라고 면책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전라도 분들도. 그 청년들이 육군 24단을 덮쳐가지고 무장하고 있는 집차를 탈취합니다. 지휘관의 차를 포함해서. 그리고 군납차를 생산하는 아세아 자동차로 갑니다. 거기서 장갑차와 또 트럭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대로 전라도 지역으로 흩어져서 40여 개의 탄약고를 털어버립니다. 그 전에 경찰서를 털고 경찰관을 죽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M16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칼빈총을 무기고에서 대량으로 빼내서 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얼룩무늬 군복으로, 일부는 전투경찰 군복으로도 입고 조직화된 저항 활동을 벌립니다. 게릴라전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현대판 배틀그라운드라고. 실사판 배틀그라운드라고. 예, 맞습니다. 그때 죽었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무기고에서 틀었던 그 시민군이라고 일컬어지는 낯선 청년들이 무장한 칼빈총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M16 총에 의해서 등에서부터 맞아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아주 흉측하게 죽여버렸던
죽여버린 사람들의 사진을 누가 죽였는지 모르죠. 그걸 계엄군이 죽였다고 무조건 선전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들 시말리로 온다라고 이렇게 흑색 선정도 했는 거죠. 선동을. 근데 특전사로 친다면은 그때 금마부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40%가 전라도 사람이에요. 근데 전라도 사람을 죽일까요? 또 우리나라 군인이 아무리 미쳐도 북한에서는 그때 기록 영화가 보면은 군인들에게 환각제를 먹여가지고 미치게 해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다고 그렇게 북한이 기록 영화에서 선동을 하기도 했거든요. 대한민국 국군이 아무리 그래도 지휘관이 명령한다고 아무 죄도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같은 국민들을 때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버스가 돌진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계속 군인들을 자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MBC 사옥을 불질러버려요. 전남도청 지하에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합니다. 광주 교도소를 습격합니다. 이게 민주화 운동인가요? 민주화는 자유민주가 있고 인민민주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대중민주라고 할 수도 있고 대중독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크게 봤을 때 인민민주와 자유민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라고 알고 있죠. 광주 5.18도 자유민주를 획득하기 위한 운동이었다고 알고 있죠. 제가 제 영상을 보고 전라도 광주 청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실제로 밤에요. 댓글로는 상당히 거칠게 시비를 걸다가 전화는 해보니까 또 온화하더라고요. 마침 또 그 청년이 또 해병대 출신이라 하대요. 그래서 대화 이런저런 대화 참 나눴습니다만은 제가 그랬습니다. MBC 사옥에 불 지르는 게 민주화 운동이냐라고 하니까 MBC가 정권 개노릇하면서 편파적인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노총이 운영하고 있는 KBS, MBC 장악하고 있는 그 다음에 JTBC 사옥에 불질러도 되느냐? 그 다음에 손석희 씨에게 테러를 가해버리면 나도 민주열사가 되느냐? 유공자가 되느냐? 40년 전 사건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유공자, 공무원 가산점까지 받게 되는 각종 혜택이 있는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데 광주에서 결정해서 유공자가 계속 양산되고 있는 나도 그런 유공자가 되느냐 그러면? 유공자 명단이나 밝혀보자. 뭐 이런 대화를 제가 나눴더랬습니다만은 광주 5.18이 자유민주 운동이 아닌 것은 명징합니다. 왜 그런가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2018년 3월 23일 이거 동아일보에 게재되어 있는 거고요. 대통령 개헌안 전문이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헌법 앞에 이제 전문이 붙을 거 아니에요. 자유민주라는 말을 떼버리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통일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통일. 자유를 떼버렸어요. 자유를. 그러면 어떤 민주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면 평화통일이라고 하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예. 북한과 연방제를 해버리면 무혈통일이니까 그 평화통일 맞기는 맞죠. 공산화 되고 싶습니까? 이들이 늘 광주 5.18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광주 5.18 이후에 대한민국이 동서로 완전히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있었지만은 북한에서도 광주 5.18이 되면은 인민봉기, 민주봉기였다라고 최근에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남북 좌파가 공이 같이 칭송하는 게 5.18이거든요. 자유민주 아닌 거 맞죠? 자유민주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까 말했듯이 당명에서부터 더불어는 간첩 신영복의 더불어에서 모티브를 딴 겁니다. 손혜원 씨가 만든 이름이에요. 자유민주 정당 아니죠? 저에게 편협함이 있는지 제가 자료를 잘못 짚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민주주의 조건이라고 하는 화일이 있는데 거기서 꺼낸 겁니다. 이 땅에서 식민지에서 풀려나고 난 뒤에 민주제도와 성장, 산업화 성장을 일으킨 나라는 이만큼 성장시킨 나라는 잠깐만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태국 불안한 민주보다 군부 안정을 택했다. 아직 익하고 있습니다. 아랍 이야기 나오고 천안문 이야기 나오고 뭐 쭉 나오다가 최근에요. 레바논에서 폭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능한 자기 정권보다 차라리 예전처럼 프랑스 식민지가 낫겠다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자유민주 제도와 산업화 성장을 이루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걸 지금 우리가 해낸 거죠. 오롯이 다 안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이승만, 박정희 뭐 독재 이야기하려면 왜 그러면은 그 전에 500년 동안 세습했던 조선 왕조는 왜 비판을 하지 않죠? 그리고 지금 일자리까지 세습하는 민주노총, 대기업 노조는 왜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산주의도 아니거든요. 공산주의는 권력을 세습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호치민이죠. 호치민. 근데 지금 변종을 일으킨 게 북한이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보면은 사회주의자들이 제대로, 사회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공산주의자들이 제대로 공산주의도 안 해요. 586이라고 불리는 그 권력 집단들 한번 보세요. 자기 애 공부시키고 자기 돈 다 가로채고 다 하잖아요. 자본주의 맹점만을 파고들어서 단물 다 빨아먹으면서 국민들은 계속 개돼지로 남게 하지 않습니까? 대다수는 공부도 못하게 하고, 예? 돈도 못 만지게 하고, 저거는 다 갖고 있고. 평양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거기 왜 편을 들어줍니까? 전라도 분들도요, 광주 올팔에 대해서 좋습니다. 피해 당사자라는 인식, 우리 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쉽게 바뀌진 않겠지만은, 한번 보세요. 문광옥이라고 하는, 그리고 서정우인가요? 해병대, 연평도 포격대 죽은 두 사람, 어디 사람입니까? 전라도 사람입니다. 전라도 사람입니다. 김관진 장군, 전라도 출신입니다. 새마을의 주역 참모들,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전라도가 좌익들의 볼모가 되어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미셸 오바마, 그 다음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흑인 인권하고 막 끌어주고 막, 하잖아요. 그 사실 지금 흑인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치꾼들이 흑인들을 딱 앞세워가지고 우리는 인권을 중요시해라고 갖고 노는 것처럼 전라도 표를 갖고 노는 겁니다. 그 나물에, 그것 때문에 경상도에도 보수의 가치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어중이 떠중이들도 취업 정치꾼으로 발탁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전라도에도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지역 구도로 갈려지는 겁니다. 진절머리 나지 않습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라도 지역 감정도 깨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당 명에서부터, 당 색에서부터 지금 어느 노선을 걸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일본 공산당 정책보다 훨씬 더 극좌로 가 있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한번 보시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어쭙지 않게 제가 훈수 뜨듯이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기심. 이 땅의 선배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그리고 제가 당면에서 살고 있고 다음 세대에게 연결해 줘야 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깝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우리 그런 거 이제 다 깨부수고 정말 멋진 나라 만들어 보는데 한번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금방지기만 보지 마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뜻을 모아주시면 참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리허설로 적은 종이도 없이 그냥 막 떠들어 봤는데요. 제 마음이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